잘하셨습니다. 그 최근에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뭐 갈등 상황이 주요 지면에 많이 나옵니다. 박스로도 네네. 나오고 톱 기사로도 나오고 어떠세요? 저 이제 그만 좀 싸우시면 아니 좋겠는데. 저는 정치권 들어와서 제가 이제 6년째거든요. 예. 2020년 들어와서 네. 그 전에 이제 저도 방송 앵커를 예, 했잖아요. 예, 그쵸. 맨날 왜 정치권이 저럴까 했는데 제가 2020년 국회의원 되고 나서 지금 2020년 이 시점에 예. 아니 정당이 조용한 날 있었어요. 뭐 그렇긴 합니다. 다만 예. 강도는 좀 다르죠. 대선 국면이냐, 네. 전당대회 국면이냐, 아니면 뭐 총선 국면이냐 여러 가지 예. 국면에 있을 때마다 상당히 이제 분열과 갈등의 양상들이 좀 있죠. 그런데 이번은 당권 투쟁이잖아요. 당내에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선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 보다 치열하게 전개가 되는 것이죠. 이 당권 투쟁은 정당의 기본이에요. 네. 그 정권 투쟁을 통해서 당 대표가 된 다음에 이 정당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것들을 당원들에게 호소하고 그 가운데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하는 건데 네. 뭐냐면 모든 이 선거나 이러한 과정에서는 과거의 경력과 이런 부분들이 다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이 지지자들 간의 치열한 뭐라고 할까요? 각축전 네. 이 벌어지다 보면 거기에 이제 감정도 상하게 되고 예. 그것이 이제 분열과 갈등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건데 좀 필수 불가결한 면이 있는데 좀 지금 상황에는 조금 도를 넘는 것까지 오기도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많은 보여지죠. 네, 저희 애청자분들께서도 이제 아우 막 듣기 싫다 뭐 이런 말씀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의제 중심적 갈등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종부세 문제 아니면 뭐 부동산 정책 아니면 뭐 금투세 뭐 이렇게 확실한 뭐랄까 이렇게 선이 굵은 뭐 이렇게 나눠서 이 사람은 이런 얘기 저 사람은 이런 입장인가 보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문제로 서로 다투는 모양이다. 그럼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판단인가라고 해서 결정을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이를테면 어제만 하더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에 참석을 했냐 안 했냐 진짜냐 가짜냐 이걸 가지고 이제 송영길 전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가 서로 갈등하고 페이스북에 이제 난타전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좀 너무 수준이 제가 그렇다. 예. 요거 이제 질문에 같은 맥락의 답일 수가 있는데 조금 길게 좀 얘기를 네, 좀 드리면 제가 토요일 날 뭐 결혼식에 갔는데 청와대 출입기자 이제 반장들이 왔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수석 대변인 할 때 네. 야당일 때죠. 야당 예, 반장했던 의원님 그 결혼식 오셨어요? 내시 예, 결혼식? 예, 예. 저도 있었는데. 그랬어요? 예. 야당 반장들이었던 예. 분들이 이제 우리 맞아요. 이재명 대통령 되고 청와대 반장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다 거의 워낙 같이. 친하게 지냈어요. 제가 예. 대변인을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예. 갑자기 와서 차 한잔 하자는 거예요. 결혼식에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인사하고 예. 와서 한 5명하고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질의가 딱 그거더라고요. 예. 지금 지지율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그럼 지지율에 대해서 회복 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네. 보느냐. 예. 이게 핵심 아니냐. 그래서 내가 딱 답을 했죠. 너무 많은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예. 이 보통 이 평가와에 대한 부분하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가 명확한데 제가 두 가지를 좀 얘기를 드렸어요. 미국 얘기를 좀 들면서 네. 미국의 칼로브라고 네. 부시 대통령을 만들었던 전략가예요. 근데 보수층이죠. 네. 이 사람의 전략은 뭐냐면 핵심 지지층 강화론이에요. 핵심 지지층 강화론을 통해서 대선과 승리를 할 수 있다. 선거에 승리를 할 수 있다라는 사람이고. 이른바 코하. 그죠. 그렇게 코어층이죠. 유명한 코어층. 예, 핵심 지지층이 이제 예, 코어층이잖아요. 예. 코어층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닉 모리스라고 빌 클린턴을 만들었던 그 전략가인데 네. 닉 모리스. 예. 이 사람은 중도 강화론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중도 강화론인데 보수와 진보의 공약을 보고 공통된 공약을 꼭지점을 올리는 겁니다. 네. 그럼 이 공약을 채택하면 거기 중도 지어서. 확장과 중도 외연 확장을 통해서 선거를 승리한다라는 네,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딕 모리스는 트라이앵귤레이션 꼭지점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이 두 가지가 대체적으로 미국의 정치의 큰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예.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국민의힘은 핵심 지지층 강화 쪽에 선거 전략을 하는 반면에 우리는 네. 좀 더 중도 강화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의 노선을 보면 우리가
코어층에서는 뭘 바라느냐면 검찰 개혁을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네. 검찰 개혁을 신속하게 또 시대적 과제이면서 이 소명을 완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절실함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좀 늦어졌어요. 좀 한 1년 이렇게 지나면서 조금 불안한 부분도 있고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목소리가 저는 매우 크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를 검찰 개혁을 저는 이번 원내 지도부에서 확실하게 빨리 네. 마듭지어야 돼. 다 안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완결해야 된다. 그러면 핵심 지지층이 저는 안정적으로 회복 탄력성이 있다고 보고 네, 네. 또 하나가 네. 저는 이제 부동산 문제라고 봐요. 이 지금 지지율의 정체 사상 내지 하락세는 이 보유세 강화라든가 양도세 강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네.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이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네, 저 네. 송파에 가서 직접 마이크 대니까 그럼요. 그 사람들은 이 보유세에 대한 서울시장 거의 들어올 것 캠프에 같아요. 있으면서 네. 제가 이 얘기 많이 했거든요. 이 부동산 문제가 제일 클 거다. 그러니까 근데 전략을- 이게 제가 2021년 당내 노선 투쟁이 한번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제대로 못하면 대선과 지방선거를 패합니다. 얘기했는데 이번에도 상당히 좀 위기의 시그널을 줬다.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보유세와 저는 양도세를 어떻게 심플하게 해야- 네. 좀 얘기를 드리면 이게 너무 길어지게 길어지게. 됐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 다주택자에게는 예. 확실하게 예. 징계를 하고 예. 1가구 1주택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예. 보호해 주는데 1가구 1주택자들에 해당되는 종부세가 지금 다 해당이 되는 상황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1가구 1주택자 그러니까 초고가 주택 말고요. 기준을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주는 거죠. 종부세 부과 기준이 지금 12억 아닙니까? 네. 이거 현실화 시켜줘 가지고 1가구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보유세라고 하는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면제하는 정책으로 가서 네. 균형 있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명확하게 해주는 게 예. 확실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그- 대체적으로 저는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서울 중구 성동구 을이잖아요. 네. 한강벨트의 완전 핵심이거든. 이건 제가 그래서 너무 잘 알아요. 예.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예. 마용성뿐만 아니라 이번에 드러났잖아요. 광진구, 강동구, 경기 양천, 서남부. 예? 그다음에 그렇죠. 저 동작구, 예. 영등포 다 어렵고 거기에 밑에 성남시, 하남시, 의왕, 과천 다 어렵게 되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다. 그것이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도 강화론, 중도층의 호소력 있는 부동산 세제 문제를 안정화시켜야만 회복 탄력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네. 다른 뭐 여러 가지 얘기 많잖아요. 네. 저는 정치를 볼 때 핵심이 뭐냐, 그 전선이 뭐냐를 두 가지로 보면 되고 지금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우리 회복 탄력성이 뭐냐면 결국 정권은 미래지향적이다 했잖아요. 우리 저 이재명 대통령이 미래형 지도자잖아요. AI 새로운 이 문명사적 전환에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어제 놀랐어요. 큰 그림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 검찰 개혁과 이 부동산 문제는 이게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문제 아닙니까? 네. 근데 현재에서의 미래 문제가 바로 AI 문제거든요. 저는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현재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건데 현재에서 미래의 준비는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고 두 가지 중에 검찰 개혁 문제는 이번에 전당대회 치르면서 이거 정리하고 부동산 문제는 좀 더 침착하게 네. 치밀하게 정밀하게 해서 정리하자. 이렇게 되면 저는 회복 탄력성이 있고 그게 국정 기반의 안정적인 것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은 매우 높다. 어제 발표된 것만 하더라도 이게 무슨 일방적으로 한 지역에만 뭐 특수하게 뭐 지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고르게 그리고 이제 그 뭐라 해야 됩니까? 테마별로 한 내용이어서 저는 이번 주 갤럽 조사 혹은 NBS 조사에서는 소폭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저는 좀 더 냉정하게 보면 네. 이번 주에도 하락할 아니, 거라고 제가 보세요? 하락이 아니라 네. 이러한 분위기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내치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내치에서의 그 부분을 해결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만 이게 튼튼해져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검찰 개혁 부분을 명확하게 지금 당 대표뿐만 아니라 후보뿐만 아니라 원내 예. 지도부가 확실하게 가야 된다. 예. 이번에 오늘 이제
선출하잖아요. 상임위원장 선출하고 네, 원구성 네.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여기서 빨리 탄력을 받아서 예. 다행히 원내 지도부가 7월 3일 날 금요일 날 예. 그 우리가 그 워크숍을 하거든요. 예. 단합대회 해서 예. 이번에 대해서는 총의를 다 모아서 네. 7월에 추진하고 이게 매듭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만 빠르게. 이게 튼튼해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과거에서부터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받아야 현재의 미래에서 이가 더 큰 힘을 받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대도약 3대 프로젝트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전 세계의 새로운 모델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러니까요. 이 모델을 제시하는 가운데 이걸 탄력을 받으려면 내치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돼.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한 코어층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중도층이라고 하는 부분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건 됐는데 네. 내 생활에 밀착형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그게 마음에 가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생활에 밀착된 게 검찰 개혁입니까? 저는 우리 지지층에서는 예.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이게 예. 제가 이제 생활 밀착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경제 이슈죠. 경제 이슈죠. 예, 경제 이슈죠. 그런데 예. 이 검찰 개혁은 제가 이제 생활 밀착형이라고 하는 것은 예. 이제 이 부동산 세제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예, 예. 했던 건데, 예. 근데 우리 지지층들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생활이 됐어요. 검찰 개혁이 검찰 개혁이 예. 생활이 됐다. 네, 이 문제는 예. 해결을 해야죠. 어제 의총장에서도 검찰 개혁과 관련한 어제 의총장은 차분했어요. 그래요? 차분하고 갑론을박이 이제 좀 있었다는 후문이 있던데. 아니 그거는 이제 일부 의원님들께서 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아주 예외적 상황에서의 검찰 보안 수사권을 보장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신 분들이 있었다고. 한 번 정도 있었죠. 한 명이에요? 네, 한 명 정도 있었고. 예. 그런데 대체로는 그러면 보안 수사권 그럼요. 폐지. 네. 끝. 보안 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그동안에 없다. 뭐 내부적으로 의견이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저는 당 지도부와 이 전체적인 예. 우리 당의 소명이라고 할까 예. 역사적 소명은 검찰 개혁 아니에요. 그것은 아. 검찰에게 직접 수사권 주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는 다 그 정리가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재원절 이전에 됩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 다 재원절 이전에는 어렵다? 아니 왜 그러냐면 타이밍을 저는 이제 일을 할 때 예. 제가 원내수사 할 때는 타임 스케줄을 다 잡았거든요. 그렇죠. 제가 딱딱 잡고 예. 그 발표를 하나도 안 했어요. 타임을 왜 발표하면 다 전략이 노출되는 건데 그걸 발표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내 지도부도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겠어요? 예. 저는 원내 지도부가 타임 스케줄 잡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타임 스케줄 안 잡으면 큰일 나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예. 조만간 원내 지도부 모셔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럼 검찰 개혁은 이렇게 해서 일단락 되는 거죠. 일단락 해야죠. 예, 아니 끝내는 왜 거죠. 더 갑니까? 저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그 주말 사이 이것 좀 하나 아니, 그리고 저 전해드리- 정부도 보안수사권 폐지로 다 해서 네.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민석 정부안 총리가 안 또 내기로 얘기했잖아요. 했잖아요. 예. 그리고 당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법안 지금 예. 형사소송법이니 이런 거 다 마련돼 있기 때문에 예. 일사천리로 될 수 있잖아요. 일사천리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